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용인을 찾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 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오늘 폴란드 은행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폴란드 정상회담 이후 방산과 원전 산업에 대한 금융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합회는 이날 폴란드 은행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가 창사 31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단행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인력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무게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이 같은 인력 감축 분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동안 강했다가 최근 들어 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뒷받침이 되어주는 모습이었고 또 제약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대 시장의 분위기가 엇갈리다 보니까 대응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작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오늘 아쉽게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장을 좀 우리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물가에 대한 부분, CPI, PPI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FOMC 결과, 엔비디아 GTC 2024 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 재료는 다 소비가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연내 세 차례 인하를 확실시하는 파월 연준의 비둘기적 발언으로 인해서 3대 지수는 모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굵직한 이벤트 먼저 말씀드리면 29일에 PCE 보셔야 됩니다. 물가에 대한 지표인데 항상 강조드려 왔습니다. CPI, PPI보다 중요한 것은 PCE다. 왜? 연준이 중요시 생각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꼭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9일 PCE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3대 지수 추세가 결정될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중에 그러니까 2763 고점 찍은 다음에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이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고요. 반도체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강합니다. 눌릴 때 공략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오늘 910선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는 다양한 테마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 보시면 되고 ADC 섹터, 알테오젠, 레오켄바이오, ABL 바이오 있습니다. 여전히 좋기 때문에 바이오 공략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STSS라는 독성 쇼크 증후군 관련해서 테마가 나왔습니다. 일본 내 치사율이 30% 정도 되는 이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국제약품이라든지 신풍제약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반도체 눌림목 공략, 바이오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엇갈렸었던 오늘장 양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 종가 매매라는 기법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강의도 해왔고요. 조금 쉬운 강의도 해왔는데 오늘만큼 쉬운 강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누구나 3시 20분에 주식창 잠시 10분만 볼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훌륭한 기법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단 10분 투자로 수익 낼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 정영석 강사님의 시장 이야기를 나는 매일매일 챙겨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께서 이 자료집을 주시는데 제가 딱 10분만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늘은 선착순 50분께 자료집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자료집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 사료주, 곡물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신풍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가 살펴보면 HLB 생명과학은 21%대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26%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부터 살펴볼 텐데 최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북미 지역에 삼성 SDI가 단독 공장이 없이 합장만 준비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단독 공장 건설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22일이죠. HLB 생명과학은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진행 관련한 공시를 내놨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유상증자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무려 21%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살펴볼 텐데 이 같은 강한 주가 급등 배경으로는 최근 일본에서 STSS 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영향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STSS 환자에게는 신속한 항생제 투여가 좀 관건인데 항생제 관련 수혜로 꼽히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오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의료용 피부 미용기기 전문 기업인데 브라질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주력 제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오늘 장에서도 10%대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곡물의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게 되면서 한일 사료를 포함해서 국내 사료주들이 일제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장 후반에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26% 넘는 상승 마감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자,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다 관심이 많은 종목들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오늘은 삼성 SDI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입니다. 실질적인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CIS라든지 한농화성, 필에너지가 같은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어떤 모멘텀으로 삼성 SDI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2027년까지 양산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의 구조를 봤을 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해질이 기존의 액체인데 이거를 고체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해질을 고체화하면 무엇이 좋냐? 밀도가 높아지고 화재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고 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까지 차질 없이 문제 없이 생산해내겠다 하는 삼성 SDI의 대표이사의 언급으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자, 네모난 박스를 제가 2개 칠해드렸는데요. 하나는 캔들이고 하나는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고 봐야 되나요? 이전과 대비해서 얼마나 터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거래 대금 바가 확실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 5천억 이상은 터지고 있고 이전 대비해서 2~3배 이상 터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평선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2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1파입니다. 1파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2파까지 나오니까 지금 1파 고가권에서 들어가면은 평단가 부분에서 조금 불리하겠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1파 눌림 구간인 11선 구간 45만 원까지 주가가 눌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45만 원의 삼성 SDI가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단기 목표가 55만 원 잡고 대응하실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45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고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 좀 세워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종목 한번 짚어볼까요? 네, HLB 생명과학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그룹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강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HLB 그룹주, HLB라든지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와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고요. 모멘텀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 그러니까 리보세라님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신약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PBM에 등재하고 또 3월에는 파이널 리뷰, 5월에는 FDA 승인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4월 중순까지 들고 가기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기존의 HLB 그룹주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차트 패턴을 그렸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것은 자, 이렇게 그려드리면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으로 눌린 구간 가지 않고요. 바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시세 초입 부근까지. 그래서 흡사 이 네모난 모양이 롤러코스터와 같다 해서 HLB 차트 패턴을 롤러코스터 차트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LB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이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차트 패턴과는 다르게 눌렸다가 다시 파동을 그립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해석은 뭘까요? 이전과 다르게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는 올랐다가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빠지지 않고 눌림 구간 잡힌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니까 강하구나. 강하니까 내가 신규 매수를 검토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일정 매매 기법으로 봤을 때 5월달 일정이 정해져 있고 4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홀딩해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20이 아니고요. 2만 원이죠. 2만 원이면은 11선입니다. 11선 부근인 2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11선 기법, 일정 매매 기법 두 가지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가권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5월 달에 이슈 소멸이 좀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4월 말까지는 그래도 우리 강사님의 11석 기법 좀 활용하면서 전략 세워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살펴볼 텐데 순서대로 진행해볼까요? 네, 그러면? 신풍제약 좀 네. 보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은 지금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신풍제약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모멘텀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본 관련해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TSS라고 하는데요. 치사율이 무려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치사율이 이렇게 높으면 전염성이 강하지 않는데 반해 지금 일본 2개 현을 제외하고 모든 현에서 감염되었다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고요. 그 일본 내의 상황은 꽤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랑 원숭이 두창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먼저 말씀드리면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3차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3차 파동까지 나왔다는 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국가 혼란 사태가 나왔죠. 국가적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었고요. 여러 가지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 잡히고 2파에 끝났습니다. 왜 2파에 끝났을까요? 코로나랑 뭐가 달랐을까요? 전염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몇 명 유입된다는 이슈와 WHO에서 위험 단계 격상 이슈가 나오면서 잠시 2차 파동까지 그려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이슈가 없어서 2차 파동 고가권을 찍은 다음에 3차 파동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풍제약과 같은 STSS를 우리가 어떤 재료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눌림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 들어가긴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WHO에서 여행 금지 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것은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으니 조기에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온다면 2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감염병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보로 여행금지 권고 처리가 나왔을 때 혹은 WHO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양봉이 2개 나왔습니다. 이미 자, 이 캔들 2개는요. 이미 선 반영된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 이 STSS가 심각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캔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서 양봉이 더 나오면서 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기에는 좀 까다로운 구간이고요.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좋은데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신할 수 없으니 일단은 기다렸다가 속보가 나왔을 때 뉴스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추후에 이 대응 관련한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비올입니다. 중국에서 판매 허가가 나게 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네, 비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심해가 좀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자세 실펌 X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와 같은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국 내에 판매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게 직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올이 엄청난 호재를 품었다 보시면 되고, 초록밴드에서는 오늘 종가 공략주로 나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시가에 누가 올린 다음에 쭉 뺐고요.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일부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라 해석하시면 되고 눌림 구간 이후에 다시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 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거래 대금이 실렸기 때문에 오늘 초록밴드에서는 종가 공략주로 말씀드렸다 보시면 되고 앞으로 모멘텀 있고 거래 대금 있고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적으로 보나 모멘텀 측면에서 보나 너무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적으로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가 단기 투자를 올해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래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정말 장 마감 직전까지도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까지도 이야기 짚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곡물사료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오를 때 보면 네. 한 번 시세를 강하게 줬다가 좀 잠잠했다가 시세 줬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한인사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곡물 사료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 이후에 주가가 시세 초입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 좀 잡아드리면 이후에서 러시아 곡물에 50%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실상 수입 금지다 50% 관세를 부여하면서 어떻게 들여오겠습니까? 사실상 수익 금지라 보시면 되고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봉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일사료가 2022년에는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때는 조금 이때 다시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올라갔다가 빠지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파동 논리로 접근해 봤을 때 1차 파동 이후에 빠진다는 겁니다. 1차 파동 이후에 빠진다는 겁니다. 1차 파동 이후에 빠진다는 것은 S급 재료가 아니라요. A급 재료가 아니라요. B급 재료. 자, B급 재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발성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일사료를 접근하려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가 매매를 한다든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든지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장중 눌림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초단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종목이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스윙 관점에서 들어간다? 조금 비합리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 자체가 단발성 재료고요. 차트 패턴 봤을 때 매집봉이 여러 개 보이긴 합니다만 1차 파동 이후에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윙 관점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의 힘, 이 강도가 어떤지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떤 종목들을 지금 이 타이밍에 눈여겨서 좀 지켜봐야 될지도 언제나 매일매일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 나는 매일매일 챙겨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50분에게나 이 자료집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자료집도 받아가 보시고 매일매일 시황도 체크해 보시고 종목 공략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맞죠? 맞습니다. 자, 오늘 종가 매매 한번 말씀드려볼까 네. 합니다. 오늘 종가 매매 제가 시황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는데 10분만 투자하시면 된다. 근데 그 10분이 장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개장 시간 봤을 때 9시에 장 개장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시초가 매매고요. 종가 매매는 말 그대로 종가에 들어가는 건데 장 마감 동시호가가 3시 20분부터 3시 반입니다. 그때 시장가로 종목을 걸어 놓으면은 3시 30분 종가에 체결되기 때문에 종가 매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법은 제가 정말 아끼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말하기 아까운 기법인데 우리 시청자님들 저를 위해서 방송 보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 가져왔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 다음 섹터 넘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종가 매매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에 매수하여 다음날 오전 중에 매도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제가 3시 15분에 종목 정보를 말씀드리면 그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종가 매매가 맞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 마감 동시 호가가
20분에서 30분까지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매수를 걸어 놓으면 당연히 매수 체결이 안 됩니다. 멈춰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가 체결이 안 되고 3시 30분에 종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이 사이에 매수를 걸어 놓고 30분에 체결을 해서 다음 날 오전 중에 매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날 팔아야 되는데 다음 날 팔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갑자기 장기 투자로 바꾸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하루만 F는 초단타 매매 기법이다. 다만 일반적인 시초가라든지 장중 매매와 다르게 편하게 3시 20분, 30분 이 사이에 매수를 걸어놓고 나는 좀 쉬었다가 다음날 장 시작할 때 팔면 되기 때문에 뭐 초단타 성향은 있지만 실제로 초단타 같지는 않은 아주 훌륭한 직장인도 할 수 있고 자영업자도 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보시면 종가 매매 장점입니다. 자, 사실 장점이 가장 중요하죠. 이 기법이 단점만 많다면 누가 쓸까요? 장점이 많은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나서 들고 왔다 좀 보시면 되고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보통 나스닥이 빠지고요. S&P 500이 빠지면 우리는 한숨부터 쉽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우리 내일 코스피도 많이 빠지겠구나. 코스닥도 많이 빠지겠구나. 내 종목 역시도 많이 빠지겠구나. 그러나 오늘 20분만 저한테 딱 투자하시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미국 증시가 빠지는 것을 보고 걱정하고 있으면 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오늘 종가 매매 기법은 미국 증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장중에 이게 제가 과거에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했을 때 썼던 기법이 스캘핑 기법이라는 건데 보통 매수를 하면 얼마 만에 파는지 아시나요? 10초 만에 팝니다. 그러니까 1%, 2% 뛰기를 하면서 하루에 10종목, 20종목 정도 매매하는 기법을 우리가 스캘핑 기법이라고 초단타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시간으로 HTS를 보지 않는다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3시 20분, 3시 30분 매수만 걸어놓으면 다음날 편하게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인,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투자자라면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매매 기법이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회전율을 높여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종목을 들고 있으면 자, 여러분들 종목을 얼마나 들고 계신가요? 한 달? 2달? 1년도 들리고요.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데 자, 이 종목과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팔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료의 종가에 매수하면 화요일 바로 팔면 됩니다. 목표 수익률 5%에서 10%. 자, 우리가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5% 단리로 계산하셔도 되고 복리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복리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5%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히 종목 선정을 잘해서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기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형주 같은 종목을 1년 내내 들고 있어가지고 연 10%, 20% 수익률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종가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 기법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챕터 보시면 자, 원칙이 중요한데 이 원칙 같은 경우에는 지키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매매는 전일 종가에 사서 다음날 오전장에 매도를 하는 기법이지 전일 종가에 사서 1년 뒤 종가에 매도하는 기법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손절매는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손절매가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스탑로스.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동으로 HTS, MTS 다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설정만 해놓는다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원칙은 한 종목만 매수한다 이겁니다. 아니,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종가 매매를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기법 강의를 들었고 보다 보면은 이 패턴이면 다음날 오르겠구나. 이것도 괜찮은데? 저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백화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종가 매매 원칙이 한 종목만 매수하는 게 원칙인데 10종목, 20종목, 30종목 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기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만 매수하셔야 된다. 좀 제가 강조드리고요. 다음 별표 딱 2개만 치겠습니다. 3개, 4개짜리는 다음에 나오고요. 이 원칙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의 지지 라인, 저항 라인도 있고요. 박스권의 저항 라인, 지지 라인도 있고요. 뭐 이 종가 매매상에서 저항 라인, 지지 라인 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대망의 종목 선정 기준이 나왔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가 매매를 하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종가 매매해서 5% 수익 볼 수 있나요? SK하이닉스 가지고 종가 매매를 해서 10% 수익을 볼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급등주다 보니까 이게 좀 따라하기 힘든 분들이 계세요. 다만 이 3가지 원칙과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과 3가지 종목 선정 기준만 보시면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아니 전문가님,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지 왜 윗골이가 달려야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요. 자, 제가 답변 드리면 장대 양봉이 윗골이가 없이 이렇게 종가상으로 마감되면 누군가 샀다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 물량을 담았으니까 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도 결국 단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일 텐데 답답하고 빨리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거 언제 팔까요? 종가에 팔 수 있고. 근데 종가에 팔지 않았으니까 이 장대 양봉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다음날 오전에 팔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시세 차익을 보고 올라야 되는 기법인데 오전에 오르지 않고 빠진다면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윗꼬리가 달려야 된다. 즉 이런 캔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팔았으니까 고가권에서 팔았으니까 여기가 종가잖아요. 종가고 고가죠. 분봉상으로 보면 이게 시가니까 분봉상으로 그려드리면 쭉 올랐다가 고가 찍고 살짝 빠져서 종가 마감했다는 거예요. 시가 내려오면은 여기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분봉상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누군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필연적으로 파는 물량이 오장에 나와야 다음날 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대 양봉이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왜 500억일까요? 1000억도 아니고 500억입니다. 자, 제가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강조드리는 부분이 500억입니다. 500억은 우리가 이 거래 대금은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500억 정도 터지면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종목 선정하기 편하라고 500억 잡아드린 거고 앞으로도 종목 선정하실 때 500억 이상인 종목만 선정하시면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이평선들이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5일선도 있고요. 10일선도 있고요. 21선도 있고 61선도 있고 121선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가 이거를 정배열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평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대금 500억 이상.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구체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점이죠. 우리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거래대금 500억 이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잡아봤는데 그럼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자, 아까 제가 5%에서 10% 수익 구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일반론적으로 종가 매매는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5%만 봐도 충분합니다. 10%는 가끔 가다가 재료가 좋은 게 나왔을 때 욕심 부리는 차원에서 분할익절하는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법이고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5% 수익 구간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은 나머지 물량 홀딩 후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5% 수익이 나왔어요. 내 계좌에 빨간불이 떴어요. 파란불은 싫고 빨간불이 떴는데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절반만, 50%만 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50% 팔면은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자는 거예요. 홀딩하다가 10%까지 오면은 팔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전문가님, 절반 잘 팔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물량이 내 평단가까지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 투자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고, 자, 평단가 훼손 시 훼손 별표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령 6,000원에 샀다. 근데 한 6,6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6,500원, 6,400원 빠지는데 6,000원까지 내려옵니다. 내 매입가 부근이죠. 바로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정리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손절매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 잘라내야 우리가 나중에 5%, 10% 먹을 수 있죠. 5%, 10% 먹을 때 먹고 팔 때는 3% 파니까 손익비 측면에서 계좌가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 된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다음은 실전 차트입니다. 드디어 실전으로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15분 동안 배웠던 기법을 실전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툴젠 보시면 초록밴드에 제가 추천했던 차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초록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정영석 밴드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툴젠 누르신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종목을 진짜 공략했나 안 했나 투명하게 다 나오니까 언제 공략했는지는 지금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아니 왜 들어갔을까요? 아까 종목 선정 기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자,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대금. 그리고 윗꼬리 달린 장대 항목 말씀드렸죠. 이평선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대금은 500억 이상 터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려 1,5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했죠. 이런 종목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10% 이상 수익을 봤다. 그러나 얼마 만에? 단 1거래일 만에. 1거래일 만에 10% 수익 본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종목 선정하는데 그렇게 큰 힘을 들였나요? 아닙니다. 거래대금, 이평선, 캔들만 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엑시콘 볼게요. 엑시콘도 여러분들 초록밴드에 들어오시면 투명하게 내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추천해 드렸는데 거래대금 보시면 500억 이상 터졌고요. 재료 좋죠. 다만 재료는 안 봐도 됩니다. 재료는 추가적인 부수적인 부분이니까 재료는 안 보셔도 되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졌고, 캔들 윗꼬리 달리면서 장대 항목 터졌고, 이평선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오늘 종가에 들어가면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보니까 엑시콘이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기법을 실전에 적용해서 만든 이성적인 매매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 초록밴드의 내역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디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장대 항봉 나왔고요. 거래대금 터졌고요. 이평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간 외에 한가를 갔다가 살짝 풀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가게 뜨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본 종목이고, 이 종목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엑시콘과 그런 종목들과 같이 초록밴드의 내역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종가 매매 기법은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누구나 공략이 가능한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평선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지는 종목,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을 타겟으로 해서 종목 선정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 QR코드 열려 있으니까 초록밴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매주 2, 3회씩 이 종가 공략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 단 10분 투자로 종가에 매매하는 이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의 이 강의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 강사님 강의 내용이 보통이 아니다. 참 잘하는 것 같다. 강사님이 공략하는 종목들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이야기 자세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료집도 입장하시고 빠르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일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종목들 상승률을 보니까 우유를 많이 마셔야겠어요. 제 키를 일주일 새 이렇게 자꾸 쫓아오니까 제가 네. 좀 불안해지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었었던 게 이렌시스인데 종목 상승률 지금 21%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렌시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렌시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죠. 근데 로봇 관련주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종목 선정 기준을 이용해서 대장주를 방송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 추세 매매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서 수익을 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세 매매 기법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추세의 저점, 선을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죠. 이 선 세 개를 쭉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어봅니다. 이게 추세의 하단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올라가죠. 고점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추세 상단입니다. 우리가 이 평행선 두 개를 봤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추세대라고 하고요.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보면은 자 이렇게 좀 지워졌는데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선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난 박스 부근 즉 추세의 지지 라인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세대가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추세의 지지 라인 기법을 이용해서 좀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 고가 기준으로요. 21%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렌시스 이외에 좀 구체적으로 뭐 종가 매매 기법을 이용한 종목이라든지 다양한 종목 정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정영석 전문가와 단타 한번 좀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꼭 초록밴드 한번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렌시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좀 큰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이 지난주 종목인데 역시 단기 매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주 새 사실 6% 넘는 상승률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재룡전기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재룡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뿐만 아니라요. 전선 관련주, LS전선도 좋고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 재룡전기와 같이 유통물량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방송 공략주로 가져왔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법을 적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1선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11선 기법이란 무엇이냐? 자, 보시면 일자 파동이 나옵니다. 근데 일자 파동이 나올 때는 보시면 양봉 3개가 나왔죠. 근데 일자 파동이 나오는데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근데 11선 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1선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만 보면 되는데 지금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양봉 살렸던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거래 대금 살린 채 잘 가고 있다는 것은
모멘텀이 여전히 좋다는 것이고 앞으로 11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세 달리면서 잘 갈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한 37,000원 잡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약 6.8% 수익 구간인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시고요. 구체적인 정보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라든지 정보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를 원체 잘하시니까 오늘의 1타 주식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ABL 바이오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강사님, 저는 이제 키 180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아니, 다음 주면은 제 키 훌쩍 넘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ABL 바이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은 AACR이 있습니다. 미국 학회인데 4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회에서 신규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차트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잘하려면 전문가님 대장주 매매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 ADC 섹터의 대장주는 ABL 바이오가 아니라 알테오젠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알테오젠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미 지금 파동이 고가권까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대안으로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짝짓기 매매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짝짓기 매매 기법은 어떤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초전도체 섹터가 있으면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었고 파워로직스가 부대장이었듯이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대장, 부대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대장이라 보시면 되고 부대장은 제가 오늘 공략주로 가져온 ABL 바이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수익을 당연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15,370원 10월 24일에 단기 저점을 찍었습니다. 단기 저점을 찍었다가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요. 1파 이후에 눌림, 2파 이후에 눌림, 재료가 3파 재료니까 3파까지 나올 수 있다는 논리가 차트에 잡히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이 눌림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뭐 돌파 자리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차트 파동 논리로 봤을 때 정확히 2파 눌림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평선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타이밍에 제가 방송 공략주로 좀 들고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6,650원의 종가가 형성되었는데 지금 5% 들어가시고 25,000원에 5% 들어가신다면 비중이 한 10% 될 겁니다. 10% 들어가신 다음에 손절 라인은 장기 이평선 잡으시면 되고 단기 목표가는 1차 목표가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2차 목표가는 3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내일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정보가 조금은 장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악재가 뜰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초록 밴드에 다시 한번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초록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하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종목명만 알고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을 또 배워가 봐야겠죠.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종목 공략 같이 해보고 싶다. 나도 단기 매매로 좀 발빠르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만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코스피가 조금 밀려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요. 강의는 종가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ABL 바이오였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유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유경제TV와 서유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